안녕하세요. 할매 여행기 이지선입니다. 부탄 여행기 7부 중 4번째입니다. 요즘은 여행도 못 가는 시절이라 저도 여행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녀왔던 여행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서 현지 가이드가 선물로 보여줄 게 있다네요. 그가 가리키는 곳은 왕이 살고 있다는 작은 오두막입니다. 왕궁 근처 숲속에 작은 집이 보입니다. 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살겠다고 왕국을 떠나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동. 저는 몇 번이고 그 집을 확인했습니다. 오두막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번 여행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왕도 많지만 이런 좋은 왕도 있어 살맛이 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감동으로 당분간 충만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에 불현듯 부동산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우리네 고위 공직자들이 추태와 비교가 되는 건 제가 정상이지요. 정부 청사는 사원과 한 장소에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과 종교사원이 한 장소에 있는 종합청사입니다. 공직자들 중에는 스님이 많다네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드나드는 문과 왕이나 외국 귀빈이 드나드는 문은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청사는 오래된 건물인데 처음부터 설계하여 계획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증축한 건물입니다. 못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잘 짜여졌습니다. 나라도 작지만 국가기관도 참 소박합니다. 주변에는 장미꽃이 만발했어요. 국가 모든 기관이 있는 곳이라 평일에는 근무가 끝나는 5시 이후에야 일반 관광객이 들어가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건 경비원입니다. 관광객들 사이에 배짱 좋게 길에서 자고 있는 개도 있고 먹을 것을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는 개도 있어요. 바로 옆에는 왕이 산다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비웃거렸는데 치마 입은 순박하게 생긴 경비가 막았습니다. 내 생에 처음으로 반해본 유일한 남자, 왕의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가이드가 호텔에 대해 기대하지 말라고 해 우리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잠이나 편히 자면 되지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방을 들어서면서 와우! 탄성을 질렀어요. 화장실이 일본 호텔방만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은 귀빈 대접을 받는 느낌입니다. 호텔 종업원들은 작고 너무 날씬해요. 허리가 내 종아리만 한 게 안쓰럽더라고요. 무조건 차와 음료를 달라주고는 생글생글 웃어요. 웃음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호텔 옆에 현대 영업점이 있어 어찌나 반갑던지요. 현대차도 종종 눈에 띕니다. 호텔방에 있는 텔레비전도 삼성 것입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래서 국격도 인격 못지않게 중요한가 봅니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도 역시 뷔페인데 차림은 거의 비슷하고 아니 조금 나은 듯도 해요. 신부님이
소주를 꺼내어 식당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행이 맥주를 시켜 마셔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꾼들은 한국을 떠나면 왜 그리 소주에 열광하는지요. 신부님은 멸치볶음과 고추장과 김을 가지고 오시어 식탁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그런 걸 챙겨오는 게 의외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곳 음식을 열심히 먹거든요. 술잔이 돌자 처음 만난 남자들이 형, 동생하며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모두 큰맘 먹고 벼르고 온 사람들입니다. 구성원이 다양하네요. 태국에서 가족 일행이 합류했는데요. 남편은 우리와 같이 출발했거든요. 11살 아들과 10살 딸과 아내가 한 달 동안 여행 중에 부부가 합류했어요. 휴학시키고 여행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자 같은 남편과 남자 같은 아내의 신혼여행도 아내 주도하에서 히말라야 등산을 갔다네요. 남편은 지금도 그게 불만이라는데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애들과 아내한테 어찌나 자상하고 배려 깊은지 존경심까지 들더라고요. 부탄도 부자나라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도에서 온 하천민입니다. 일당도 3, 4달러라고 하니 가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인도, 네팔, 스리랑카, 부탄, 파키스탄이 남아시아연맹 협정을 맺어 그들끼리는 비자 없이 오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연방은 인도를 주축으로 약한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땅 따먹기 주범인 중국은 국경에 인접한 네팔이나 부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원체 산이 높고 험해서 함부로 기어오지 못한 점도 있고요. 이들 나라가 인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탄도 군이 지원제인데 군사훈련은 인도에서 받는답니다. 내륙 국가여서 인도를 통하지 않고는 외부와 접촉이 어렵습니다. 네팔도 같은 입장이고요. 완전 독립국가라고 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처지입니다. 우리도 북쪽이 막혀 섬나라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인도와 중국은 국경에서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돈도 가진 놈이 더 욕심낸다고 땅도 많이 가진 놈이 더 가지려 합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을 이동합니다. 해발 3,000m가 더 되는 산은 안개가 자욱하여 앞이 안 보여요. 길은 좁은데 앞은 보이지 않고 가로등도 없으니 운전기사는 계속 빵빵거립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히말라야 설산이 보인다고 하네요. 우리처럼 휴게소와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골틱한 휴게소에서 현지 가이드가 차를 샀어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들린 곳이라 물건을 팔아주어야 하나 봐요. 기념품 가게인데 살만한 물건이 없어요. 그들이 만드는 건 손으로 짠 직조라든가 간단한 목각 정도라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없습니다. 2층에는 불교 그림과 수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1000개의 손에 1000개의 눈이 하나하나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보살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손과 눈으로 무엇을 보살폈는지 반성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5분은 남근상을 숭배하는 사원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어 우물 파는데 한 삽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